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끝이 안 보이는 무상보육 갈등, 예산 싸움과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상보육 갈등의 현 상황과 해결안을 짚어봅니다. 인도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 서울시에 설치된 볼라드 중 19,000여 개가 기준 미달인 상황,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의 현 실태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보육 확대 시행을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비와 수당 지급을 위해 복지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앙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배태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8월이었었죠. 네. 서울 시내버스 그리고 지하철에 광고가 걸렸는데, 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약속을 지켜라 하면서 영유아 보육법 처리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지금 이 법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먼저 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보존 기준은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를 받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8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보다 서울시 부담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물론 또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따라 지금보다 국고 보조율을 20%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국고 보조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40%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벌써 10달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올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확보한 예산 1,400억 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입장이었고요. 중앙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같은 대립이 계속되면서 9월 말로 예정된 영유아 수당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무상보육을 멈추지 않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연말까지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남은 4개월간 서울 지역의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은 모두 2,500억 원 정도. 서울시는 중구 등 자체 예산을 확보한 5개 구를 제외하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나머지 자치구들의 보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책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 사실 무상보육 같은 복지 정책, 돈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가 좀 더 부담해달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답이 없으니까 빚이라도 내겠다.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새누리당은 또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예, 양쪽이 계속 대립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뒤 서울시와 새누리당의 논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는 어떻게든 부담했으니 서울시가 양보한 만큼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화답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공세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무상보육 정책으로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 양측의 주장을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국고 기준 보조율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는 서울시 부담을 80%에서 60%로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은 이에 대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쇼라 반박했습니다. 올해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임시 지원에 불과하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이미 42%를 지원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 정치적 결단과 희생이라는 서울시 주장에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서울시가 애초에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 새누리당 쪽하고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쪽하고 서로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정치권에서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을 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기싸움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무상보육의 확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었고요. 또 영유아 보육수당 확대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복지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또 지하철과 버스에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자치구까지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 좀 그런 면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을 그 무상보육에 관한 홍보를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에선 당장의 서울시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진행될 경우 저촉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 키우는 돈 서로 부담 더해라 이렇게 다투는 게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제 씁쓸하기도 한데 그런데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해서 뭐 빚이라도 더 내서 일단 올해는 해결하겠다 뭐 그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임시 방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빚을 내서 우선 고비를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당초에 우려됐던 9월 말 보육 대란은 무상보육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지방채를 마련해서 만들겠다는 예산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합쳐도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올해 남은 기간의 예산입니다. 또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건데요. 화면을 통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무상보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보육비는 5,474억 원에서 1조 656억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1,474억 원만 추가로 지원돼 결국 서울시는 3,70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무상보육 대란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실상 지난 8월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무상보육 대란 전에 서울시가 부족한 예산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미 보육 예산이 바닥난 자치구들은 이번 서울시 결정에 한숨 돌리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지금 시기가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기인데요. 현재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는 내년 예산 편성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또다시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올해만 세수 감소가 7,500억 원인데 내년에 그 액수가 더 커지고 더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서울시 재정은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단기 대책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미 합의되고 약속된 바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 기자. 요즘 기초연금 둘러싼 논란도 또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 뭐 무상보육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 정책도 다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을 두고 그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을 세운 데는 향후 전국적인 복지 정책이 펼쳐질 경우 이에 대해 누가 부담을 또 얼마큼 질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물론 좀 상당히 후퇴하긴 했지만 후퇴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 그 무상보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상보육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누구라도 밀리는 쪽이 앞으로 추진될 복지 정책에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강하고, 이렇다 보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좀 팽팽히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누가 돈 더 부담할 거냐, 네. 이거 놓고서 지금 이제 대립하고 있는 건데, 이 일 때문에 사실 뭐 시민들한테 피해나 불편이 가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뭐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하고 뭐 정부가 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원만한 좀 타결을 봤으면 합니다. 네. 예, 오늘 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차가 올라오지 못하게 설치해 놓은 말뚝 같은 그 기둥 보셨을 텐데요. 이 시설물의 이름이 바로 볼라드입니다. 이 볼라드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일명 거리의 쥐레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김대우 기자와 함께 서울시 볼라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뭐 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 네. 인도에 이렇게 볼라드 설치했는데 이거 한눈 팔고 딴 데 보고 가다가는 이거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하겠다 생각 드는데 네네. 실제로 뭐 어떤 문제들 발견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밤늦게 길을 가다가 이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더 위협적인 시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 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이 볼라드의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시각장애인 1급인 송규성 씨가 이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검정색 볼라드를 피하는가 싶더니 새로 만든 볼라드에 부딪히고 맙니다. 볼라드를 미리 알리는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자 블록에 이렇게 길을 일직선으로 우선 멈춤을 하는 표시가 있어요. 점자도 그냥 직진하라는 게가 있고 우선 멈춤이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우선 멈춤을 볼라드와 그 공간이 한 1m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지팡이로 간질해서 쓰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100여 미터 인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4곳 정도. 이 가운데 단 한 곳도 볼라드를 알리는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 볼라드는 인도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보행약자인 장애인에게는 위험시설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모든 장애인들 돔딱 치면은 이거 큰 대형 사고 난다고 이거. 내 다리가 많이 다리 부러지고 그래요. 이거 안 되면. 다니실 때 좀 어떠세요? 이거 때문에 불편해서 세탁은 위험값도 있고 안 좋죠. 김 기자, 네. 그러니까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못하게 막아가지고 네. 시민들 좀 편하게 다니라 이래서 만든 게 이제 볼라드인데, 네네. 그런데 볼라드가 시민들 통행에 이제 위험 요소가 뭐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요, 이 볼라드 뭐 높이도 제각기 다르고 또 뭐 둥근 것도 있고 뭐 사각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뭐 마음대로 제각각이어도 이거 되는 건가요? 많이 모양이 좀 달랐었죠. 네. 앞에 보시다시피.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볼라드의 재질과 그리고 규격이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볼라드의 재질과 규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는 이 기준에 미달되는 볼라드가 상당 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볼라드의 실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볼라드의 규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행자의 눈에 띄기 쉽게 높이는 최소 80cm, 최대 1m가 되어야 하고 지름은 10cm 이상, 20cm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볼라드를 만드는 재료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합성 수지로 만든 볼라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볼라드가 이와 같은 규격일까?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입니다. 돌로 만든 볼라드가 눈에 띕니다. 높이와 넓이를 줄자로 재봤습니다. 높이 30cm로 법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넓이도 기준치를 웃돕니다. 화곡동의 또 다른 도로에서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볼라드가 발견됩니다. 쇠로 만든 볼라드도 눈에 띕니다.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법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볼라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점자 블록을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자 블록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쪽에서 걸어온다면 볼라드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것처럼 네. 이 볼라드 진짜 쇠로 만든 거 이런 건 진짜 좀 위험하겠네요. 부딪히면 아프겠죠. 네. 그죠? 예, 그거 부딪히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기준 미달 볼라드 같은 거는 해당 그 지자체가 교체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규격이 미달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을 위반한다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돈이겠죠. 이 교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기준 미달인 볼라드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4만 3천여 개. 이 가운데 19,000개는 기준 미달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미달 볼라드가 절반 정도인 이유는 뭘까? 볼라드 교체 비용은 개당 23만 원 정도로 서울에 있는 기준 미달 볼라드를 모두 교체하려면 43억 원 정도가 듭니다. 볼라드 교체 책임은 각 자치구에 있는데 예산 배정 순위에 밀려 소극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시민분들께 정확하게 언제 되겠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예산으로 하다 보니 자치구 예산 관계상 정비가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 미달로 교체된 볼라드는 3천여 개.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9년이 지나야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모두 교체될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설치하면은 이 20년 동안은 네네. 볼라드로 인한 그 피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은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볼라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설치한 볼라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자체가 설치하는 볼라드는 일부 조금씩 교체되고 있는 반면 이 개인이 설치하는 볼라드는 전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880여 개 가운데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볼라드는 190개 정도. 이 가운데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 미달 볼라드가 올해 안에 모두 부드러운 합성수지 재질로 바뀌게 됩니다. 공원 등에 있는 볼라드는 내년 안에 교체될 전망입니다. 석재라든지 철재라든지 스테인리스 이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 안전 그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 역시 지난해 일제 조사를 벌여 돌로 된 볼라드 800여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석재 볼라드 230여 개를 철거하고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 볼라드로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나서 일부 기준 미달 볼라드를 교체하고 있지만 개인이 설치한 볼라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볼라드는 중구에만 300여 개. 규격과 재료 등에서 상당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지만 경고문 발송 외에는 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볼라드도 오늘 들여다보니까 이거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각장애인들 위해 가지고 점자 블록 좀 설치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기준 미달되는 볼라드 같은 경우는 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의 한 지자체에 따르면은 이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 볼라드에 부딪혀서 다치는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비 등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다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이 기준 미달인 볼라드가 교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안전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더 다치는 시민 생겨나지 않게 빨리 좀 고칠 때들, 손볼 때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김대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서울시 반값 식당 정책에 관한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밥 굶는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값 식당 정책이 결국 백지화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초반 내놓은 반값 등록금에 이은 두 번째 반값 시리즈 정책으로 노숙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 2,500에서 3,000원의 밥값을 내면은 이 중 절반을 적립해서 창업자금 등으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이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 6월 완공 이후 3개월간 문도 열지 못한 채 폐업하게 됐습니다. 당초 시장 논리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값 식당은 탁상공론적 정책의 하나로 보여지는군요. 서민의 삶의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네요. 공공기관이나 대형 빌딩, 대학교 내의 식당 등을 지정해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식권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 대안 제시하셨습니다. 구청, 구내식당은 음식도 괜찮고 값도 반값 정도더군요. 각 구청 식당을 활성화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는 역시 대안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반값 식권이나 무료 식권을 팔아서 기존 식당과의 마찰도 줄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 정책이 어떨런지 하는 식당도 좋고 반값 식당도 좋은 윈윈 대안 주셨습니다. 예, 반값 식당 취지는 좋았습니다만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데요. 그 취지만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 모색도 소중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편입니까? 요즘은 동물 화장터가 따로 있어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하지만 값비싼 비용으로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근 산에 매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률이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법률상 폐기물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 가족과 같았던 반려동물을 향한 우리네 정서상 이 방법 역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사체에 관한 법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대학 해부용 실습 재료로 기부해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로 본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견, 반려동물 화장장을 만들죠. 그런데 혐오시설이라 오라는 데가 없겠네요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처리했고요. 또 그게 적절한 것 같고요. 단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을 다 받아줘야겠지요 하는 의견입니다. 식구였는데 봉투에 담기가 좀 하는 불편함 토로하셨습니다. 네, 가족같이 여기던 반려동물을 사체라고 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린다. 아무래도 우리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찾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9월 초까지 서울시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무상보육 논란이 전국의 다른 대형 이슈들이 터지면서 잠시 잠잠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부상할 강한 이슈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기싸움을 넘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정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